받아줬니? 자, 이제 미적분 수업을 할 건데, 앞에 수열의 극한 부분은 개념물리로 이미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는 과제로 먼저 드리고 질문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뒤에 급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급수 볼게요. 급수는요, 더하는 거야. 항을 무한히 더하는 거야. 근데 그 급수를 이제 어떤 급수들은 이제 더했을 때 수렴하는 급수가 있고요. 어떤 급수는 이제 발산하는 급수가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은 발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 봐요. 자,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첫 번째, 뭐 1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 수열은 뭐 고민하지 않아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수열도 있어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런 수열은요. 계속해서 분명히 작은 숫자를 더하고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값을 넘지를 못해요.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점점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데 그 값이 2라고 알려져 있고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뭐 본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그냥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 정도가 1이라고 해보자. 그때 이 더하는 것을 수직선에다 나타내면은 처음에 1을 더하니까 이만큼을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더하니까 남은 길이의 절반만큼 더하겠죠. 2분의 1이 4분의 1은 또 남은 것의 절반만큼 가는 거예요. 8분의 1은 또 남은 것의 절반만큼 가는 겁니다. 16분의 1은 또 남은 것의 절반만큼 가요. 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든요. 전체 값이 SN이 커지고는 있지만 보시면은 이 남은 부분의 절반, 남은 부분의 절반, 남은 부분의 절반을 더하는 거니까 절대로 누구를 넘지 못해요? 1을 넘지 못해요. 점점점 뭐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근데 이게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얘가 만약 1억 번째에서 멈추잖아요. 2가 안 되겠죠. 1조 번째 항에서 멈춰도 2가 안 될 거야. 하지만 저 무한이라는 아이는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2가 된다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무한번 더해도 2보다는 작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유한번에 멈춰있기 때문에 2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무한을 제대로 느끼기는 되게 힘들어. 실제로 무한번을 더해버리면 2가 돼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시는 이런 거야.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0.0009를 더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면 9로에서 끝날 거예요. 이 숫자는 이 숫자는 분명히 1이 아니에요. 그렇죠? 1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얘를 무한번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1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게 무한이에요. 무한은 아주 약간 남은 부분을 그냥 밀어서 약간 만들어버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 이해돼요?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급수들은 이렇게 수렴하는 급수가 있고 발산하는 급수가 있다는 거 먼저 인지를 하고요. 문제는 뻔하겠죠. 둘 중에 하나야.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수렴한다면 얼마나 수렴하는지 판단하는 연습해야 될 거야. 이 두 가지가 이 단원에 전부 다입니다. 별거 없어요. 하지만 이게 좀 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자, 좀 요거 좀 볼게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SN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SN을 일정한 부분의 합. 근데 이 극한은 다음과 같다 이거야. 만약에 수열 S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아니라 무한번째 항까지 리미트 SN이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리미트 SN 그렇죠? 리미트 SN을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 수렴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S라는 값으로 쓰더라 라는 거 됐니? 뭐 발산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급수가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급수가 수렴하면은 이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것의 극한값은 그러니까 일반항 수열의 극한값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자, 잘 생각해봐. 어떤 수열이 있어. A1, A2, A3 쭉쭉쭉 가. AN이 있어. 만약에 이 값이요. 만약에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1은 아니더라도 1에 굉장히 가까운 값들이 나중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수열을 쭉 더하게 되면 쭉 더하면 당연히 1에 가까운 숫자를 계속 더하기 때문에 수렴할 수 없어. 수열이 계속해서 발산하겠네요. 이게 1이 아니라 0.1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까? 그치? 아주 작은 값으로 수렴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 값을 무한히 더하니까. 맞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라면은 나중에 더하는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들을만 계속 더해야지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 가장 중요한 명제야 이거.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것의 일반항은 무조건 0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되니? 근데 정말 또 그러니까 이것을 대우명제도 성립하겠죠. 이 대우명제는 만약에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1이라든지 2라든지 이렇게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100% 발산이죠. 이해했어요? 자, 거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 다시 수렴하면은 반드시 이 친구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선생님 마지막에 0만 계속 더하잖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생각하면은 0을 더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져 가는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0으로 가까워져 가긴 하는데 천천히 0으로 가까워져. 천천히. 그러면 뭔가가 막 더해져요. 그래서 발산해버려. 근데 0으로 가까워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0으로 가까워져. 그렇다면 이게 뭐가 돼요? 수렴하게 되는 거야. 느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근데 뭔가를 더하긴 더하는데 이해돼요 이거? 0으로 가까워져 가는데 엄청 빨리 0으로 가까워져 가면은 더하는 것이 어떤 값을 넘지 못해요. 하지만 늦어 아주 천천히 0으로 가까워져 가면은요 이것은 발산해 버린대요. 0으로 가는 속도에 따라서 이 급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결정이 된대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일단은 예시를 들어줄게요. 느낌밖에 없지 지금 사실. 자, 2분의 1 계속해서 지금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빠르게 0으로 가는 거래요. 느낌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완벽하게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막 어떤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좀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절반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빨리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열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수열 예시예요. 아주 중요하고 이 수열은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n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쭉 가서 15분의 1, 16분의 1, 쭉 가요. 이렇게 이 숫자가 발산하는 걸 보이려면은요
직접적으로 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접 비교법이 있습니다. 뭐랄까? 얘보다 더 작은 수열의 합이 있어. 얘보다 더 작아. 얘보다 더 작은데 걔가 발산해버려 무한대로. 얘보다 더 작은데. 그럼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됐니? 자, 봐. 비교해볼게.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1 대신에 1, 2분의 1 대신에 2분의 1,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쓸게요.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는 8분의 1을 쓰겠습니다.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16분의 1로 다 대체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분명히 비교해보세요. 아래에 있는 수열의 합이 위에 있는 수열의 합보다 분명히 더 작아요. 근데 봐. 4분의 1 두 개 더하면 얼마게? 2분의 1이야. 8분의 1이 4개 있어. 8분의 1 곱하기 4. 2분의 1이야. 16분의 1이 이번엔 8개 있어요. 다 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여기는 결국에 2분의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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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2분의 1이 무한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친구는 뭐가 돼요?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큰 수열도 발산한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천천히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0으로 간다. 이해되니? 속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천천히 간다. 자, 느껴지니? 자, 이걸 갖다가 쌤이 정리를 다시 해볼게. 그럼 어느 정도 가야 빨리 0으로 가느냐? 일단은 등비수열이면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만약에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숫자가 계속 절대값이 줄어들 거 아닙니다. 진동을 하더라도 절대값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빠른 거야. 이런 경우는 빠른 거야. 등비수열은 무조건 수렴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무조건 빠른 거야. 그리고 AN이 n의 1차식 저렇게 1분의 n분의 1, 뭐 2n분의 1, 3n 플러스 1분의 1 n의 1차식이면은 방금 위에 경험했는데 뭐가 됐죠? 발산. 1차식이면 천천히 가는 거네. 그럼 2차식은 어떨까? 아니 n의 1차식이 아니라 n의 2분의 1, n의 2분의 1차식 이렇게 쓸까요 그냥? 루트 nA씩 설마 루트 n의 1차식. 자, n이 루트 n이야. 루트 n 만약에 루트 1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4분의 1 이 값은 천천히 0이 될까? 빠르게 0이 될까? 천천히. 내가 말 자체를 천천히 했어. 그쵸? 천천히 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J가 발산이잖아요. 루트 n은 그러면 0이 될까요? 발산이 아니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네, 발산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속도를 높여볼게요. n의 제곱이에요. 분모가 n 제곱분의 1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5의 제곱분의 1 저것보다는 더 빠르게 0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겠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렴입니다. 당연히 세제곱도 수렴이고요. 4제곱 수렴입니다. 분모가 n의 2차식이면 그 경계가 있겠죠. 그럼 1.5차 n의 1.5차야. 1.5차 수렴입니다. n의 그러면 1.1차 수렴입니다. 그 경계가 바로 1차예요. 1차. 1차보다 차수가 높으면 수렴, 작가랑 같으면 발산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급수 판정법이라 하고요. 시그마 n의 P제곱분의 1 꼴입니다. n의 P제곱이 사실은 그냥 다 이것에 찾으면 괜찮은 거야. 이 친구가 저기에 있는 P값이 음수인 경우는 따지지 않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 P값이 1보다 크면 수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큰 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수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렴할 때 그 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 값은 이제 각각의 방식으로 다 직접 구해야 됩니다. 이제 됐나요? 일단 이 페이지는 보낼게요. 쌤, 그 1차식이 괜찮은데 했잖아요. 1차식분의 1이 그거를 적분으로 해서 증명할 수 없어요, 수식을. 네, 가능합니다. 적분으로 가능합니다. 적분을 어떻게- 해석을 몰라가지고. x분의 1을 네, x-1제곱을 적분하는 걸 몰라서 못했거든요. 그걸 지금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와우! 와우! 소이 됐네. 와우! 네, 힌트만 x분의 1을 적분하면은요, 뭘 미분의 x분의 1 했는지 기억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ln x예요. 아, ln x를 미분하면 네, x분의 1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ln x가 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차차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저기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x분의 1이면 저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저건 뭘 말하는 거냐면 1은 빼세요. 일단 1은 빼. 이게 1이거든요. 1은 어차피 유한하는 값이니까 빼버리고 여기에 2이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에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3분의 1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큰 값이 잠시만요. 반대로 해야겠구나. 반대로 해야 맞나? 반대로 해야 맞나? 네, 반대로 할게요. 크게 갑시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여기가 1, 2, 여기 넓이가 1이고 이 넓이가 2분의 1이고 이 넓이가 3분의 1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의 넓이보다는 더 크죠?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적분한 값보다 인티그랄 얼마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보다 얘가 크니까 얘가 발산이면 얘도 발산이에요. 이해되니?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ln x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하면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고등과정은 아닙니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 없어요. 그 이상적분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와 대단한데 그 사이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자, 급수의 성질입니다. 급수는 인테그랄과 똑같습니다. 시그마는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 법칙이 가능하고 실수배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등비급수 봐보세요. 등비수열의 급수가 등비급수인데 자 무한번째 한 가지 더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값을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에요. SN은 등비수의 합공식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양을 받아. r이 1보다 크게 되면은 r이 1보다 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얘가 발산하니까 수렴하지는 않겠죠. 뭐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뭐만 딱 남아? 1-r분의 a만 딱 남는 거야. 이게 되니? 이게 이제 급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등비급수를 구하는 공식. 1-r분의 a. 공비 r이 1이 되면 이 공식에다 쓸 수 없습니다. 분모가 0이 되니까. 근데 공비 r이 1이란 말은 계속해서 같은 값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항이 0이 아닌 이상 얘는 무조건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급수,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1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 들어가야 이 급수가 수렴하게 되고, 그 값은 아주 심플해지네요. 1-r분의 a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도형의 활용 문제는 방법 없습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아주 많이 중요하죠. 수능에도 늘 상당히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급수를 구하는 방법. 네, 이제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나오게 되고 있고, 자, 값을 잡아보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부분합을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자, 부분합을 이용해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순서대로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이 말이야. 첫 번째, AN을 구해요. 두 번째, 거기에 시그마를 붙여요. 하지만 이건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때 항을 무한대까지 보내요. 이 3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이 문제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기본기 같은 거예요. 수식으로 정리해서 쓸 때, 서술형에다 쓸 때, 수식으로 정리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거야. 나중에는 바로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런 과정으로 원래는 급수를 구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 가보자. 일반항 AN부터 구해볼까요? 네. AN은 3분의 2의 n제곱이에요. 두 번째, SN을 구할까요? SN이라 쓸게. 아니면 시그마 AK라 쓸게. 얼마? 1-r분의 첫 항의 1-r의 항의 수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다 뭐를 붙이죠? 리미트를 붙일게요. 리미트를 붙이면 이 아이가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1-3분의 2분의 3분의 2의 1-3분의 2의 n제곱. 근데 얘가 뭐가 되어버리니까 0이 되어버리니까 분모는 얼마? 3분의 1. 분자는 얼마? 3분의 2. 그래서 정답은 얼마? 2. 이렇게요. 이해 되시나요? 순서 알겠니? AN 구하고 SN 구하고 리미트 붙이고, AN 구하고 SN 구하고 리미트 붙이고. 1은 마지막에 걸려내는 거야. 1이요? 어디? 초항이 1 아니에요? A. 아, 1이었구나. 초항을 잘못 썼네 내가. 자, 그럼 초항이 1이니까 여기가 n-1제곱이 될 거고, 제대로 쓰면.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1하는 것도 붙이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빼고 진행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받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1만 더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는 AN을 먼저 구할까요? AN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n번째 항까지인 SN을 구하겠습니다. 시그마 루트 k 마이너스 1 루트 k. k는 1부터 n까지. 이거 다 더하면 k 플러스 1이었군요.
대입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남아요. 여기에다 뭘 붙여야 되죠 이제? 세 번째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리미트 s에는 뭐가 됩니까? 무한대니까 발산한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급수위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시오. 자,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야, AN이 과연 0이 되고 있니? 를 봐야 돼. 0이 되지 않으면 no, 0이 되지 않는데 그럼 바로 발산. 0이 되고 있는데 그 확인해. 각가지를 판단하는 거지. 등비수열이니 아니면 P급수는 어떠니 등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계산이에요. 이거부터 보세요. 이 급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어 갑니까? 1이 되어 가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는 발산이야. 얘는 마지막에 계속해서 1을 더하고 있거든요. 알겠니? 두 번째, 이 친구도 보자.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됩니까? 돼요. 그렇다면 판단을 해야 돼요. 등비수열입니까? 아니요. P급수 판정법으로 바로 가자. n에 관한 분모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요. 그럼 얘는 수렴이야. 얘는 수렴이야. 수렴이면은 그 다음부터 계산하면 돼. 부분분수로 하면 되는 거 느껴지니? 부분분수로 처리하면 되고, 이런 문제 부분분수 처리할 때도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자, 봐요. 2분의 1로 묶어내고 n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일 텐데, 이제 계산을 하면은요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쭉 지나가다가 저기 뒤에 마지막 번째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그 앞에는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됐나요? 항 차이가 두 항 차이야. 그러니까 몇 개가 살아남아? 이렇게 두 개가 살아남아. 앞에서 두 개 살아남고 뒤에서 두 개 살아남지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서 살아남는 아이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다 죽는 애들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3번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3번은 그냥 시그마의 성질, 부배법칙 이용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들 인트로되니? 와, 그래도 너희들, 야, 내가 수업이 너무 편한데?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우도 최근까지 하고, 그렇죠? 와, 잘하니까 둘 다. 세준이는 주 1회 참석입니다. 저기 학원이 저쪽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요일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만 있는 거지. 자, 보죠.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수렴하나 보네요. 자, 1번 천천히 AN부터 구합니다. AN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더하는 것이고, 얘를 간단하게 줄이면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얼마? 1이 되네요. 그러면 분자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n에 n 플러스 1이 돼요. 자, 과연 시그마 AN을 써야 될 텐데,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수렴할까요? 네, 분모가 몇 차니까? 2차니까 수렴합니다. 무슨 분수로? 부분분수로 처리하면 되겠죠. 처리하면은 2는 바깥으로 빼버리고, 암산이 내가 지금 바로 써볼게. 얘는 바로 다음 항 n 다음에 바로 다음에 n 플러스 1이니까 항 몇 개 남겠니? 처음 거랑 뒤 거. 처음 가나 뒤에 가나, 뒤에 가는 무조건 사라져. 끝. 이해해요 그냥. 자, 그 다음 여기도 일반항을 쓰면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3부터 시작한 홀수니까. 그래서 얘도 부분분수야. 합차꼴로 표현하면 2n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2n, 2를 더하면 2n 플러스 2, 4를 밖으로 빼내면 이것도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부분분수로 쪼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요 정도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한 3개짜리가 있는데요. 3개짜리도 그냥 시험과는 별개로 정리하는 방법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개짜리 원래 부분 분수는 통분의 역과정이에요. 대수적으로 통분을 거꾸로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분해 얘가 나올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A, B분의 1하고 B, C분의 1이거든요. 이 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튀어나오냐? 통분하게 되면 여기 C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는 A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분하니까 A, B, C분의 C-A가 되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C-A로 나눠줘야 돼요. 아이고. 얘를 이렇게 두 개 쪼개내고 맨 뒤에서 맨 앞에 식을 뺀 걸로 정리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가 됩니다. 두 개 다 사라지는 망원 급수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뭘 느껴야 되냐면 4n-2가 n번째 항이라면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 플러스 1번 짝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도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의 다음 항이 이거야. 얘의 다음 항이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마음급수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다음 항인 거야. 다음 항. 이해돼? 네, 가봅시다. 오케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하고 로그하고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로그 값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곱해서 다 약분돼서 처리되는 꼴이 있기 때문이죠. 얘도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 친구를 근데 이 상태로 그냥 곱했을 때에는 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얘들 곱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식을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아. 저것의 일반항 AN을 내가 쓰면 1-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될 텐데 그때 이 진수 부분이 정리가 된단 말이죠. 뭐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합차꼴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분한 뒤에 합차꼴로 가셔도 됩니다. 나는 통분한 뒤에 합차꼴로 해볼게. 분차가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에서 1을 뺀 거, n 플러스 1에서 1을 더한 거. 분모도 그냥 둘로 쪼개세요. 헤헤. 그러면 숫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수, 하나 큰 수가 곱해지는 거야. 그리고 위에도 인수가 2개, 아래도 2개니까 서로 막 사라질 수 있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2번은 맨 첫 번째 항은 로그 2에 뭐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작은 수, 1 큰 수. 두 번째는 3 곱하기 3분의 1 작은 수, 1 큰 수.
4 곱하기 4분의 1 작은 수, 1 큰 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작은 수, 1 큰 수.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무한번 가는 거고 나는 그 무한번 가는 것을 앞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길이의 덧셈은 진수 길이의 곱셈이니까 다 지우고 안 지워지잖아. 지우고는 지우가 제일 잘하겠네. 여기도 지우고 저기도 지우고 여기저기 지우가 많네. 자 그 바로 이웃하고 있는 것들끼리 사라집니다. 이웃하는 것끼리 사라져요. 이웃하는 것끼리 사라져요. 결국에 얘만 남네요. 깨끗하게 남았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의 2에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니까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얼마가 되어가죠? 2분의 1이 되어가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야, 근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뭐가요? 풀 때.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시간을 계속 생각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러면 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연산 문제를 좀 많이 풀까요? 우리 매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와서 연산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몇 시간요? 시간은 내가 너희들이랑 나랑 맞춰서 하면 돼. 각자 가능한 시간대. 100문제 정도 시간 풀고 갈까요? 연산 문제로. 가져가서 풀면 안 될까요?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세요. 뭐 지우는 믿으니까요. 네. 아니 너를 못 믿는 건 아니고. 그러셔도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니까. 과제 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학원에서 시키려고 하는 거지. 언제 잠깐만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근처 학원이 언제 있죠? 저는 아니. 지우는 언제 있지? 저는 이 근처에. 그냥 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딴 학원이랑 딱 붙여서. 그래요? 네. 그거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오셔서 만약에 그 전날에 와야 받아야 되거나 했을 때는 그때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걸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문제 주고 채점 해주고 하는 선생님 따로 있는데 그거를 네 말씀드리면 되니까 선생님이 다른 요일에 하면 선생님이 봐야 돼요. 직접 해야 되고. 2번 다 해요? 선생님은 2번 다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적분은 특히나 연산이 연산에서 막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이나 유형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어색해지니까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손이 이해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자, 됐나요? 목요일에는 학원이 잘 없어서. 그래 그럼 수요일날 목요일까지 같이 받아가 봐. 그러면 되지. 괜찮아. 금요일에 미적분 안 해요. 저희 화목토 아니에요? 미적 시간? 나도 안 해오고 있어. 맞는 것 같아. 화부터 왔다 같은데? 이번 주는 왔어요. 나 이번 주는 없고요. 이번 주는 한 번만 가져가요 그러면. 이번 주는 어차피 선생님이 또 안 계셔요. 그때는 이번 주에는 내가 직접 줘야지. 이번 주는 수요일에는 이번 주는 내가 오늘 줄게. 오늘 줄게.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표현 바꾸기. 와우, 곱이 나왔네요. 곱이 나왔어요.
로그하고는 곱하기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얘를 바꿨으면 이렇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먼저 살짝 풀어쓸게요. k는 1부터 n까지 로그 3의 ak. 여기 있는 부분만 다시 써볼게. 다 전개하면 로그 3의 a1, 로그 3의 a2, 로그 3의 a3, 로그 3의 an까지. 이렇게 해야 an끼리의 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 위에 있는 문장을 만드는 거야, 명제를. 아,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n 플러스 1분의 9n 마이너스 3이 되고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로그 3의 얼마? 9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도 가볼게요. 다음 급수 중에서 발산하는 거 먼저 고르시오. 자, 발산하는 거, 수렴하는 거 급수 중에 고르는 방법. 제일 먼저 뭐 확인해야 되지? 먼저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까? 다음 단계를 갈 자격이 있습니까? 뭘 봐야 돼? 무한대로 갈수 있는. 그렇지. 그것 안에 시그마 안에 있는 항이 과연 0이 됩니까를 봐야 돼. 만약 그것이 no라면 당신은 발산입니다. yes라면은 또 2단계를 판단해야 되죠.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입니까? 아니면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당신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다면 또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일단 1차 건문. 너 0이 됩니까? 3분의 1. 너는 그럼 발산. 요 놈의 극한값을 봐야 돼요. 얘 극한값은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봤던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는 얼마로 수렴했어? 2분의 1로 수렴했어. 너도 발산. 이 친구는 0으로 갑니까? 앞에 있는 친구는 진동하게 만드는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친구는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발산이 됐다.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쌤, 갑자기 일한데 오늘 수업 하죠. 네, 네. 힘들죠? 시간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진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갖다 박기를 못 죽겠어. 이 타임 박아놓고 또 박아놓고 어떻게 막 정신이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박아놨는데 또 박아. 아이씨 겹치잖아. 다시 틀고. 아휴 정말 너무. 국어 수학이 교차가 되니까 버스비가 엄청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국어는 저쪽이구나. 첨단이에요. 아 옛날에 다녔던 데 거기. 아, 국수 왔다 갔다구나. 오늘 원래 이 특강 없으면은 국어 수학 국어 이렇게 가야 돼. 아 근데 오늘만 오늘만 그렇지. 오늘만. 딱 일주일만. 자, 그 다음 AN이 2의 N인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수렴하는 급수만을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큰 줄기만 한번 살펴보게요. 수렴 발산만 찾아보는 거니까 큰 줄기만. SN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야. 사실은 쓸 수 있긴 하지. N제곱 플러스 N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AN을 적분하면은 SN이 나온다고 인지를 하고 나서 보면 SN은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인지를 해버리게 AN을 적분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분모의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P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얘는
수렴이에요. 수렴하는 것을 고르래요. 두 번째, AN은 2n이고 SN은 n제곱이에요. 이 값은 무한대로 가면은 2라는 값으로 수렴하겠네요. 그쵸? 무한대로 가면 얘가 분명히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무조건 발산이네요. 해보지 않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친구는 애매하네요. 이 친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항의 다음 번째 항이 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첫 번째 항 나오고 살아 마지막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 수열의 다음 번째 항이 얘잖아요. n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음 번째 항이 쟤니까 이게 이제 망원급수 형태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루트 S, 이건 한번 써볼게. S2분의 1, S1분의 1, S3분의 1, S2분의 1, S4분의 1, S3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다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쵸? 첫 번째 하나 살아남고 이건 무조건 수렴이겠죠. 첫 번째 항이니까, 하나의 항이니까. 저기 가면은 무한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S 무한번째.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아야 돼. 근데 SN이 몇 차 함수였어? 2차 함수였어. n의 제곱. 근데 분모잖아요, 지금. 결국 얘가 0이 되겠네요.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그래서 얘는 수렴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천천히 한번. 루트 들어가 있는데도. 아,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판단할 때 잘 봐봐. 지금 지우가 방금 물음표 던진 건 어떤 거냐면요. 루트 안에 n제곱이 있으면 n에 관한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은 피곱수 판정법에 의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인가?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시그마 여기가 n의 식 n분의 1. 얘는 이 식은 n분의 1만 보는 게 아니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 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를 쭉 다 더한 거야. 더했더니 이 항 하나, 이 항 하나, 항이 딱 두 개밖에 안 남아. 그 단독 항만 보는 거야. n분의 1만 딱 이 항 하나만 보는 거야.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다 보는 거고. 피구수 반정법은. 얘는 n분의 1 하나만 보는 거야.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죠? 0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이 하나 남아. 항이 루트 S1분의 1 하나 남고 저기 들어가면 루트 플러스 루트 S 무한대분의 1 하나 남아. 이렇게. 항이 두 개 남았다. S1은 당연히 어떤 값이 있을 테니까 무조건 수렴이고 얘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SN이 무한대잖아요. 무한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0으로 수렴해요. 또 하나의 항만 보는 거고 얘는 전체 대안을 보겠지 않는 거고. 그래서 얘는 P급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일항이니까. 위의 식을 판단할 때 비급수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식을 판단할 때 P급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통분해서 봤을 때 분모는 루트 안에가 4제곱이고 위에는 분자는 루트 안에가 제곱끼리 뺀 거니까 위에는 제곱이고 아래는 4제곱이니까 밑에 제곱이 돼서 분모가 더 n의 제곱 상태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이 뭐가 위험하냐면 분자가 하나의 항이 아니라 빼져 있어요.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n 빼기 n으로 빼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성우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얘를 통분을 했다 이거야. 이렇게 통분을 했어.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되냐면 n의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나오고 분자는 n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고 분자는 1차니까 2차분의 1차니까 n분의 1이 된다. 봐봐. 2차분의 1차니까 n분의 1차잖아요. 그러면 n분의 1이잖아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차수로만 계산하면 위에는 근데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빼는 수열이 어떻게 사라질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화시키기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그스 판정법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피그스 판정법으로 이야기하기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얘를 분배했다 쳐봐요. 이렇게 분배하면 시그마 여기는 n의 1차식분의 1이고 시그마 n의 1차식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실제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항이 하나면 괜찮은데 두 개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 항이 하나니까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항이 하나니까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잠깐만 여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톡방 있잖아요. 네. 뭔가 계속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아, 네. 전에 거 다 나가도 돼요.